격전지 중에 그 핵심 격전지가 인천 계양구, 인천에 계양구가 있는데 거기에 선거구 계양을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관심거리고, 이거는 인천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아니라 전국적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냐? 여기 이재명이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 전 대선 주자가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소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수십 개고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 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쫓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래도 전통이 있고 기준점이 되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한국갤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한국갤럽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46, 원희룡 42. 이재명이 약간 앞서 있긴 하지만 오차 범위 이내. 오늘 선거를 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원희룡이 이겼다 해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는, 이변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바로 오차 범위 이내라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2주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2주 전에도 이재명 45, 원희룡 41, 그래서 차이가 5%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은 경합지역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경합지역. 자, 그런데 추세를 본다면 처음에는 한 3배 이상 이재명이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희룡이 꾸준히 조금씩 따라잡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 이내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추세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불안하고 원희룡은 해볼만하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지역구라고 말할 수 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천수도 거기가 있고, 이제 인요한도 거기 또 갈지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당력을 지금 인천 계양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요지는 뭐냐? 지금 판세 분석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한테 진다고 하면, 이재명이 낙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민주당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명은 당 대표 자리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갑자기 4분 5열 되는 건 아닙니까? 친문 세력, 친명 세력 갑자기 선명하게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차고 있는 금배지가 날아가 버리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이 3가지 재판이 속도를 내에 따라서 그중에서 위증교사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뭐 재판 거의 필요 없을 지경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미 판사가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이쯤 되면 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혐의. 이 판단 나오지 않을까요? 판단 내림인 판사가 1심 선고할 때 법정 구속 할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만약 징역형에 해당되는 그런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재명은 바로 교도소에 입감되는 겁니다. 조국도 입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이 교도소에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국 혁신당은요, 조국 1인 지배 정당입니다.
넘버 투가 누구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넘버 투가 누굽니까? 조국혁신당에. 글쎄 황운하라고 해야 되나? 황운하는 비례대표 8번 받았죠. 현역 의원이긴 합니다만 황운하를 제2인자라고 하기에는 멋쩍은 겁니다. 왜? 조국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 파워가 워낙 지금 강력해서 90% 이상 조국혁신당은 아니 당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하면 뭐해요 그냥. 누가 그랬더군요. 지금 현재 2024년 올해 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선거에 참여한다는데 그 정당 중에 사람 이름 들어간 정당이 다른 나라에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 사람 이름 들어간 정당.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조국혁신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약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당선 무효용 선고를 받을 경우에 징역 2년이면 당선 무효입니다. 바로 이제 금배지 떼버려야 되는 건데 그때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까? 황운하? 신장식? 지금 얘기되는 박은정?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 계속 조국이 저 당을 컨트롤 지휘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만약 원희룡이 발심을 해가지고 막판에 드라마 같은 뒤집기에 성공할 경우에 오차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 그러면은 흔히 언론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송영길이 거기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보궐선거에 난데없이 와가지고 당선됐잖아. 인천 계양을에 있는 유권자들은 묻지마 민주당 표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천 계양을에 계시는 유권자들이요. 저는 그렇게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찍는 그런 단순한 유권자들만 계시는 동네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송영길이 계속해서 5번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인천 계양을 떠났던 시간도 있는데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의사 출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몇 퍼센트 얻은 줄 아십니까? 45%. 45%. 그때 이재명은 55%. 인천 계양을에 사시는 주민이 100명이 계시다면은 55명은 이재명을 찍었는데 45명은 윤영선 후보를 찍었던 곳이 2022년 6월에 그때 보궐선거 했을 때 그랬던 곳입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는 거의 매일같이 인천 계양을에서 살다시피 해온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달 동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오만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내가 안 가도 거긴 어차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재판이 너무나 바빠서? 뭐 본인은 뭐 강원도로 돌아다니고 뭐 다른 유세 지역 돌아다니면서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에 계시는 유권자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인천 계양을에 계시는 유권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런 게 들고 저는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뭐 그런 이 문화일보의 워싱턴 특파원 하고 있는 김남석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홀대 부르는 묻지마 지지. 미국도요. 가령 민주당 텃밭, 뭐 공화당 텃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미국 역시 50개 주 중에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그냥 무조건 공화당 찍는 데야.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찍는 데야.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이 쳐다도 안 본대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발걸음 한번 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많답니다. 왜? 여기는 뭐 죽었다 깨나도 공화당만 찍어. 여기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이런 데는 후보들이 쳐다도 안 본대요. 오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의 공약은 어디다 발표하느냐? 경합지역.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걸 인천 계양을의 유권자들께서 모르실까요? 아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어느 특정 정당 지지한 지역들이 되게 홀대받았다라고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 사례 그리고 한국 선거에 대해서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좀 많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자크 루소 프랑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 그런 대접 안 받으려면 묻지마 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